엄마, 지우가 힘들어한다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도 어른인데. 이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 나는 며느리 잘 되라고 챙겨주는 건데 그게 간섭이야? 저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제 편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진, 35살입니다. 남편 김민수와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낀 남편입니다. 민수는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합니다. 어머니 말씀도 거역하지 못하고 아내인 저 말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괴로워합니다. 오늘도 민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숨만 쉽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오래? 응. 알았어. 근데 너 표정이 안 좋아. 가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시댁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정했고 저도 열심히 잘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수는 눌려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저는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수진아, 파전은 기름을 더 둬야 바삭해. 네, 어머님. 나물도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더 해봐. 네. 그리고 저는 너무 두껍게 부치지 마. 얇아야 맛있어. 알겠습니다. 6시간 동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음식이 좀 아쉽네. 수진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요리 좀 더 배우셔야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시간 동안 요리했는데 아쉽다니.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민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네. 좀, 여보, 나 6시간 동안 요리했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아쉽다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느끼겠어? 엄마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냥 완벽주의 성격이셔서. 나쁜 의도가 아니면 괜찮아. 나는 상처받았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수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나중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피곤해 보이셔서 다음에 하려고. 다음은 언제인데? 곧 할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혼 2년째, 저는 회사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하는 대신 업무량이 늘어나고 야근도 잦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승진 제안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와, 축하해.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야근이 많아질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집안일 더 도울게. 당연히 승진해야지.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어머니한테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그래? 근데 집안일은 어떻게 하려고? 민수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민수가? 남자가 집안일을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은 챙겨야지. 그게 도리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내가 집안일 돕는 거 반대하셔. 뭐? 왜?
며느리가 집안일 챙겨야 한대. 에이, 엄마가 그냥 하신 말씀이실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수한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생각엔 수진이가 승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집안일을 누가 해? 내가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엄마, 요즘 맞벌이 부부는 다 같이 해요.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 몫이야. 남자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 보기 안 좋아. 엄마, 그리고 승진하면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수진이 나이도 있는데.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계획할게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 수진이가 일만 하다가 아이 낳을 시기 놓치면 어떡해. 민수는 힘들어하는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보수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커리어를 반대하시는 게 문제지. 엄마는 나쁜 의도가 아니야. 그냥 우리 걱정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승진 포기해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승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할 때마다 집안일은 누가 하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며느리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쓴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저한테 엄마 말씀 전달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3년째, 코로나가 끝나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수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민수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동생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힘든 거야? 아니면 집에서 힘든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형은 형수님 눈치 보느라 힘들죠. 맞죠, 형.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집안일하고 형수님은 편하게 일만 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승진하고 나서 민수가 힘들어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어머님,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나눠서 해요. 그래도 며느리가 좀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래요. 민수만큼 바빠요. 그래도 남자가 집안일까지 하면 힘들잖아. 여자도 힘들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안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너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내가 언제 안 들어줬어? 아까 시동생이 나 비난할 때, 어머님이 나한테 집안일 더 하라고 할 때, 너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 그럼 뭐라고 해? 가족들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어? 대들라는 게 아니야.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야. 나도 일한다고, 나도 힘들다고 말해줘. 수진아, 나도 힘들어. 내 편도 들어주고 싶고, 엄마 속상하게도 하기 싫고, 나도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돌아누워 잤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할 일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수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또? 응.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오래. 알았어. 갈게. 그리고 엄마가 내가 요즘 시댁에 잘 안 온다고 하셨어. 나 지난주에 갔잖아. 그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대. 어머님은 얼마나 자주 오길 원하시는데. 매주 불가능해. 나 주말에도 일 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수진이 바쁘다고. 뭐래? 엄마가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님을 싫어하지 않아. 다만 매주 시댁 가는 건 무리야.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울었어. 민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댁에 안 온다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미움받는다고 우셨어. 여보, 나도 알아. 엄마가 좀 과하시다는 거. 근데 엄마가 우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힘들어. 알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죽을 것 같아.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편을 들면 너한테 미안하고, 내 편을 들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여보, 나는 그냥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뭘 해도 누군가는 속상해해. 민수가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 지혜를 만났습니다. 지혜는 결혼한 지 7년 된 선배였습니다. 고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상담 좀 해줘. 왜? 무슨 일인데? 민수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해. 시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거 나도 겪어봤어. 어떻게 해결했어? 일단 남편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마. 엄마 편을 들 거냐, 아내 편을 들 거냐,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더 괴로워해.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얘기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매주 오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이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실까? 처음엔 안 받아들이실 거야.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하면 결국 받아들이셔. 민수가 그럴 수 있을까? 민수는 어머니한테 강하게 못 나가.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남편 훈련시켜. 훈련. 응. 뭐라고 말할지 미리 같이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옆에서 지켜봐. 남편 혼자 싸우게 두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해.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 예를 들어, 시댁 방문은 한 달에 2번, 명절은 양가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시면 섭섭해하시게 놔둬. 내 삶이 더 중요해. 그리고 셋째, 남편 감정을 인정해줘. 남편이 힘들어하면 그냥 안아주고 힘들다고 말해줘. 해결책을 바로 요구하지 말고. 알겠어. 고마워, 지혜야. 힘내. 초반이 제일 힘들어. 경계선만 확실히 그으면 나중엔 편해져.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앞으로 시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부부도 우리 삶이 있잖아. 알아.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 시댁 방문은 한 달에 2번. 그 이상은 힘들어. 엄마가 받아들이실까?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해.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보, 너는 어머님 아들이야. 내가 말하면 며느리가 건방지다고 하실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면 달라. 민수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해. 엄마, 저희도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한 달에 2번 방문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엄마가 섭섭해하시면? 그럼 이렇게 말해. 엄마, 섭섭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민수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해볼게. 며칠 후, 민수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달부터 한 달에 2번만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저희도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인데? 엄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시키는 거지. 수진이가 시댁 오기 싫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민수야, 엄마 서운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까.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써서 보여줬습니다. 엄마, 섭섭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섭섭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삶. 엄마한테 한 달에 2번 오는 게 너희 삶을 망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았어.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이제 기대 안 할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나 못하겠어.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 여보, 잘했어. 처음이니까 힘든 거야. 근데 엄마가 우실 것 같아. 나 때문에. 여보, 그건 어머님이 감정 조절하실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민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엄마가 뭘 잘못했니? 민수는 문자를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잠도 못 주무셨대. 내 때문에. 여보, 그건 어머님이 너한테 죄책감을 주려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진짜 속상하신 거잖아.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한 달에 2번 방문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시어머니 문자 보고 죄책감 느껴서 힘들어해. 당연해. 시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야. 죄책감 주기.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해줘. 어머님이 감정 조절 못하시는 건 어머님 문제라고. 너희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민수가 들을까? 처음엔 안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말해줘. 일관되게.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잠 못 주무신 건 안 됐지만 그건 어머님이 해결하실 문제야. 하지만 나 때문이잖아. 아니야. 어머님이 우리 경계선을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그런 거야. 경계선? 응. 우리가 한 달에 2번 방문하겠다고 정한 거. 그게 우리 경계선이야. 어머님이 그걸 존중하셔야 해. 근데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데 어떡해? 속상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경계선을 포기할 순 없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 엄마가 해장국 끓여놨어. 엄마, 이번 주는 힘들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이번 주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서 쉬는 게 엄마 보는 것보다 중요해. 엄마,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목소리가 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속상해 하시잖아. 그럼 우리는 매주 가야 해. 우리 삶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각자 돌아누워 잤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해 하셨지만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올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자. 엄마, 작년 추석도 시댁에서 보냈잖아요.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해요. 처가. 왜? 양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누가? 수진이가 그러래? 아니요. 저희가 정한 거예요. 민수야, 너는 장남이야. 장남은 명절에 시댁에 와야지.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전통을 지켜야지.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민수는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처가에 가야 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기다리세요. 그럼 나는, 엄마는 혼자 명절 보내라고? 동생들 있잖아요. 민준이는 처가 가고, 민지는 시댁 가. 나는 혼자 명절 보내야 해. 엄마, 알았어. 너희끼리 잘 지내. 엄마는 혼자 있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못하겠어. 엄마가 혼자 명절 보내신대.
동생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동생들도 사정이 있어. 그럼 우리는 처가 부모님 안 배워도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여보, 작년에 시댁에서 보냈으니 올해는 처가 차례잖아. 공평하게 해야지.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혼자 계신데. 그럼 동생들한테 연락해봐.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는지. 민수는 동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처가에 가기로 했고, 민지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 가면 안 될까? 뭐, 엄마 혼자 계시잖아. 내가 장남인데. 여보, 작년에도 시댁 갔잖아. 올해는 내 차례야.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은. 민수는 괴로워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다음엔 꼭 처가 갈게. 다음은 언제인데? 또 핑계 대면서 시댁 가자고 할 거잖아. 아니야. 약속할게. 설날은 꼭 처가 갈게. 저는 화가 났지만 민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알았어. 이번만이야. 설날은 무조건 우리 집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또 제가 양보한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민수야, 잘 왔어. 수진이도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장남이 명절에 집에 와야 제맛이지. 저는 씁쓸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실망하셨을 텐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계속 양보하는 게 맞는 걸까? 저녁 식사 후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천만에요, 어머님. 아들이 장남이라 명절은 역시 집에서 보내야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 저희 설날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설날도 여기서 보내야지. 아니요. 저희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장남은 명절에 시댁에 오는 거야.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설날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뭐? 민수야, 추석도 시댁, 설날도 시댁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양가 번갈아 가면서 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다. 누가 그래? 우리 집은 안 그래. 저희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왜 엄마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했어? 강하게. 나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엄마 기분 상하셨잖아. 그럼 나는, 내 기분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여보, 너는 항상 어머님 기분만 생각해. 내 기분은 생각 안 해. 나도 내 기분 생각해. 거짓말. 너는 항상 어머님 편이야. 수진아, 나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중간에서 괴로워해. 시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남자들이 다 그래.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나 어떡하면 좋아? 민수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 그런 소리 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시어머니도 적응하실 시간, 민수도 강해질 시간. 얼마나 기다려야 해?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중심을 잡아야 민수도 중심을 잡아. 알겠어, 엄마. 힘내라. 엄마가 응원한다.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괜찮아. 나도 너한테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맞아. 나는 엄마한테 확실하게 못했어. 앞으로는 노력할게. 진짜.
응. 엄마한테 설날은 처가 간다고 다시 말씀드릴게. 민수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설날은 정말 처가에 가야 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 맘대로 해. 엄마, 섭섭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양해? 장남이 명절에 처가 가는데 양해를 어떻게 해? 엄마, 알았어. 나는 이제 기대 안 할게. 혼자 설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혼자 설 보내신대. 동생들한테 다시 연락해봐. 민수는 동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민지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처가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수진아, 잘 왔다. 민수도 고맙다. 장인어른,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위 잘 왔어. 올해는 같이 설 보내서 좋네. 식사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으시대? 네, 동생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섭섭하시겠다. 어쩔 수 없죠. 작년엔 시댁 갔으니 올해는 저희 차례예요. 그래, 맞아. 공평하게 해야지.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민수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민지랑 설 보냈는데도. 여보, 어머님이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알아. 근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슬퍼.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응. 우리가 일관되게 하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시댁을 방문했고 명절은 양가 번갈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해 하셨지만 조금씩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 일요일에 올 수 있어? 친척 모임이 있거든. 엄마, 이번 주는 힘들어요. 친척 모임인데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죄송하지만 이번엔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근데 엄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우리 약속 지켜야지. 민수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그랬을 텐데. 많이 강해졌네. 너 덕분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가끔 섭섭한 말씀을 하셨고, 민수는 가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가끔 엄마한테 미안해. 왜? 예전처럼 매주 못 가서. 여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거야. 나도 알아. 근데 가끔 죄책감이 들어.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는 좋은 아들이야. 그리고 좋은 남편이야. 둘 다 할 수 있어. 정말. 응. 어머님한테 잘하면서도 나한테도 잘할 수 있어. 균형만 잡으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나도 고마워. 내가 노력해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2번 시댁을 방문했고, 명절은 양가 번갈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크게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만족하시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중간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저한테도 확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보니까 내가 많이 의젓해졌더라. 그래요? 응. 예전엔 우유부단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하더라.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네? 민수 잘 챙겨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민수한테 많이 배워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예전만큼 따뜻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엄마가 내 얘기 좋게 하셨어. 응, 들었어.
엄마가 변하시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변한 건지도 몰라. 우리가? 응. 우리가 확실하게 경계선을 그으니까 엄마도 존중하시게 된 거지. 그런가? 응. 예전에는 우리가 애매하게 해서 엄마도 더 요구하셨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명확하게 하니까 어머님도 명확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민수는 가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병원요? 무슨 검사 있으세요? 정기검진인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엄마, 제가 회사에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수진이라도 보낼 수 있어?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이래요. 그럼 나는 혼자 병원 가라고? 동생들한테 부탁해보세요. 동생들은 바빠. 너는 장남이잖아. 엄마, 저도 바빠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혼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혼자 병원 가시는 거 괜찮을까? 어머님 건강하시잖아. 정기검진이면 혼자 가셔도 돼. 그래도, 여보, 동생들 있잖아. 왜 항상 너만 해야 해? 나는 장남이니까. 장남이어도 사정이 있어. 회사 일도 있고.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동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지가 같이 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민수야, 병원 다녀왔어. 별일 없어. 다행이에요, 엄마. 민지가 같이 가줘서 고마웠어. 잘 됐네요. 근데 역시 아들이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알았어. 이제 기대 안 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함을 표현하셨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때? 엄마 일로 힘들어? 예전보단 나아.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죄책감은 여전히 가끔 느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야. 좋아졌네. 응. 내가 옆에서 계속 말해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거야.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2번 시댁을 방문했고 명절은 양가 번갈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불만을 거의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섭섭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중간에 낀 남편에서 균형 잡힌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잘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 나를 안 포기해줘서. 포기. 무슨 소리야. 예전에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잖아. 내가 답답했을 텐데. 답답하긴 했지. 하지만 포기는 생각 안 했어. 정말. 응. 나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지. 민수는 웃었습니다. 너 덕분에 나 많이 강해졌어. 나도 너 덕분에 인내심 생겼어. 우리 좋은 팀이네. 응, 좋은 팀이야.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우유부단한 민수는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 있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민수는 여전히 흔들렸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지키고 서로 지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 이번 주는 힘들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어. 다음 주에 기다릴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섭섭해하시더라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성숙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집에서 쉴까? 아니면 어디 갈까? 영화 보러 갈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중간에 낀 남편. 그건 민수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 위치를 잘 활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남편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도 중간에서 괴로워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함께 만드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시어머니도 적응하시고 남편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지하세요. 남편이 흔들릴 때 잡아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남편한테 기대세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민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민수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해. 드디어 손주를 보겠네. 감사합니다, 엄마. 수진이 몸 조심해야 해. 내가 가서 도와줄까?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며느리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섭섭해하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신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출근 전에 아침을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입덧 심하대. 응,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죽 끓여줄까?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남자가 죽을 끓여. 엄마, 요즘은 남자들도 다 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불만족스러워 하셨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잘 챙겨주잖아. 고마워. 하지만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일도 버거웠고 집안일도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도움받는 게 어때? 나 혼자 하기 힘들어 보여. 어머님이 오시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섭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내가 엄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릴게. 정말? 응. 도와주시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민수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좀 힘들어해서 도움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도와주시되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간섭 안 할게. 감사합니다, 엄마.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님. 고생이 많네. 내가 밥이랑 집안일 할게.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임산부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자주 움직여야 해.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적당히 움직여야지. 저는 참았습니다. 민수가 개입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의사 선생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아, 몸 조심해. 전화 자주 하고. 네, 어머님.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우리 손주니까. 시어머니는 웃으며 떠나셨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응, 나도 느꼈어. 간섭도 별로 안 하시고 내가 선을 그어줘서 그런가 봐. 고마워, 여보. 임신 후기가 되자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출산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산후조리원은 알아봤니? 응, 집 근처로 예약했어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내가 좀 보태줄까?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저희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빠 됐네. 응, 아빠 됐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기 낳았어? 응, 아들이에요. 축하해. 내가 병원에 갈게. 엄마,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오세요. 수진이 피곤해요. 그래? 그럼 내일 갈게. 시어머니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오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상황을 배려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아기 좀 보자. 손주를 안으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쁘다. 우리 손주. 닮았어요? 민수 닮았네. 코가 민수 코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수진이 피곤할까봐 일찍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일 동안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셨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지 않으셔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아기가 자주 깼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민수도 회사 다니면서 육아를 도와서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응, 좀 힘들긴 해요. 내가 가서 도와줄까? 1달 정도?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도움은 필요했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면 간섭하실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그래, 한번 믿어보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1달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기 봐줄게. 넌 좀 쉬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방식대로 육아하는 걸 존중해 주셨습니다. 가끔 조언을 해주시긴 했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아기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어때? 아, 그렇게 하면 새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치? 내가 민수 키울 때 배운 거야.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예전의 강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조언자 역할만 하셨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어머님.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손주니까. 시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지? 응, 깜짝 놀랐어. 간섭 거의 안 하시더라. 우리가 경계선 확실히 그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도 우리 방식을 존중하게 되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육아는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수와 함께 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돌잔치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잘 해냈어. 응, 잘 해냈어.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고 나도 강해졌고 우리 덕분이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님? 민수 잘 챙겨줘서. 그리고 손주도 낳아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미안해. 예전에 너한테 너무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한다면서 사실은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제는 알겠어.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 어머님,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조언만 할게. 필요하면 말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간섭하지 않으셨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셨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중간에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복직한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니? 네,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요. 그래. 잘 알아봤어? 네, 민수랑 같이 여러 곳 둘러봤어요. 좋아. 혹시 필요하면 내가 애 봐줄 수도 있어. 정말요? 응. 어린이집 적응 안 되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움을 제안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일상이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 육아, 집안일까지. 민수와 역할을 나눠서 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와 저는 둘 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못 가. 나도 팀 회의 있어. 어떡하지?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민수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데려가야 하는데 저희 둘 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내가 갈게. 바로 갈게. 시어머니는 30분 만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손주니까. 열은 좀 어때요? 병원 다녀왔어. 약 먹였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이럴 때 시어머니가 있는 거지 뭐.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경계선을 확실히 그었더니 시어머니도 그 선 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세 돌이 되던 해 저희는 집들이를 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애들 잘 키웠어요. 맞아요. 잘 컸어요. 손주도 이쁘고, 그래도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죠. 맞아요. 며느리가 참 대단해요. 일도 하면서 애도 키우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하시는 걸 듣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들었어? 엄마가 널 칭찬하셨어. 응, 들었어. 신기하다. 우리 진짜 많이 변했어. 응, 많이 변했어. 집들이가 끝나고 민수와 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년이야. 정말, 벌써 그렇게 됐어? 응.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엄마도 많이 변하셨고, 너도 많이 강해졌어. 너 덕분이야. 나도 너 덕분이야. 우리 좋은 팀이야. 응, 좋은 팀이야.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6년 전 결혼 초기에는 민수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시어머니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경계선을 그었고 일관되게 지켰고 서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을 줄이셨고 민수는 강해졌고 저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의견 차이가 있었고 가끔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결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손주 보러 갈게. 괜찮아요, 엄마. 오세요. 수진이도 괜찮대.
물어볼게요.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대요. 오세요. 고마워. 그럼 토요일에 갈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시고 저희 의견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라면 시어머니가 자주 오셔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잘 해냈어. 응, 잘 해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물론이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중간에 낀 남편. 그것은 민수의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위치를 잘 활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사랑하고 모두를 배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남편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도 중간에서 괴로워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탓하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함께 경계선을 만드세요. 명확하게, 일관되게, 확고하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반발하실 겁니다.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계선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훈련시키세요. 뭐라고 말할지 미리 연습하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옆에서 지지해 주세요. 혼자 싸우게 두지 마세요. 함께 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지하세요. 남편이 흔들릴 때 잡아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남편한테 기대세요. 죄책감을 느낄 때 위로해주고 지칠 때 쉬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시어머니도 적응하시고 남편도 강해지고 여러분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형이 잡힙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중간에 낀 남편과 함께 경계선을 그은 제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5돌이 되던 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무슨 일이세요?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한대. 다음 주에 수술이야. 저희가 바로 갈게요. 시아버지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 보이셨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술하면 나아진대.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엔 많이 흔들리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네, 어머님. 수술날 같이 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갈게요. 고마워. 수술 당일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갔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방하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우리는 교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평일 저녁에, 저는 주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병원에 계셨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빠 퇴원하는데 간병이 필요하시겠어요? 응. 한 달 정도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당연하죠. 아버님이신데요. 고마워, 수진아.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도 하고 약도 챙기고 병원 동행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사해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가족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너무 심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거동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마웠어.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 돌봐주니 고맙구나. 아버님이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예전에 내가 몰라봤어.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이 요구했어. 이제는 알겠어.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 삶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간섭 안 할게. 너희 방식대로 살아.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이미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응. 요즘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수진이도 그렇게 느끼죠? 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저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장으로 승진하는 거였습니다. 책임도 크고 업무량도 많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장 승진 제안 받았어. 정말. 축하해. 하지만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더 도와줄게.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같이 말씀드리자. 다음 주말 시댁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손주 돌보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학원 보내고 민수가 도와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손주 데리러 가고 간식도 챙겨주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며느리가 일하는 거 응원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전 시어머니라면 반대하셨을 텐데 이제는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승진 후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많이 도와줬고 시어머니도 가끔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민수도 회의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학교 상담이 있는데 저희 둘 다 못 가서요. 내가 갈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손주 일인데.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녁에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상담받고 왔어.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애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낸대. 다행이네요. 근데 수학을 좀 어려워한대. 학원을 하나 더 보낼까?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 너희가 결정해. 나는 그냥 선생님 말씀 전달한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보만 전달하고 결정은 저희한테 맡기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년이 되던 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미국 지사에 가야 했습니다. 수진아, 나 미국 발령 받았어. 뭐, 언제?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가족은 어떻게? 같이 가도 되고 따로 살아도 돼. 우리 고민해봤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미국에 2년 동안 가게 됐어요. 그래? 수진이랑 손주는? 저희는 여기 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힘들겠다. 혼자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가족인데. 민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와 아이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도 바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괜찮아요. 할만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야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어서요.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집에서 재워도 돼?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손주랑 시간 보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시댁에서 재워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가족인데 어제 손주랑 재밌게 놀았어.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수진아, 민수 없는 동안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간섭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민수가 미국에 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도움으로 잘 버텼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식사하고 가끔 아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요. 민수와는 매일 영상 통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대. 응, 정말 많이 도와주셔. 고마워. 내가 없어서 외로울 텐데. 괜찮아. 어머님이 계셔서 덜 외로워.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응, 전할게. 2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아이와 저, 그리고 시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다들 보고 싶었어. 우리도.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응, 엄마. 수진이가 혼자 고생 많았어. 엄마가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그래, 며느리가 대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이와 저를 안았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수진아, 고마워. 혼자서 다 해줘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엄마가? 응, 정말 많이. 그날 밤, 민수한테 지난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민수는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셨어? 응. 예전에 어머님이 아니었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우리 덕분이야. 우리가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서 엄마도 존중하게 되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진짜로 믿게 되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민수와 저는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혼자가 됐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당연하시겠지.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예전 같으면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 내가 힘들면 안 하는 거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모시자. 정말. 응.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의 어머님이라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생활을 존중하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이 등하교를 챙겨주시고 가끔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어머님. 예전 같으면 못했을 텐데. 예전에는요? 응. 내가 너무 간섭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존중해줘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저도 배웠어요. 어머님한테. 뭘? 가족이란 게 뭔지.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좋은 가족이 됐어. 네, 좋은 가족이에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제가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원 제안 받았어. 정말 대단해. 축하해. 하지만 업무가 정말 많아질 것 같아. 괜찮아. 엄마도 계시고 나도 있고 할 수 있어.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원 승진하게 됐어요. 축하해. 우리 며느리 대단해. 하지만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손주 챙길게. 너는 일에 집중해. 정말 감사합니다. 임원이 된 후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안일을 도왔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일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 저,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잘 됐어. 네, 정말 잘 됐어요. 예전 생각하면 기적 같아. 맞아요. 우리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도 너희한테 배웠어. 존중하는 법. 우리는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중간에 낀 남편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중간에 끼지 않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가족을 잘 이끕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도와주고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낀 남편, 그것은 숙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일관되게 지키세요. 서로 지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변합니다. 시어머니도 적응하시고 남편도 강해지고 여러분도 성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낀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